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re-Training Unital by Visual Common Sense Feature, VC 피처를 활용한 VCR 태스크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멀티모달 팀 14기 분석 정현석, 15기 김효준, 양혜리 최은지입니다. 저는 최종 발표를 맡은 최은지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는 다른 팀들과 다르게 연구 목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주제와 방향을 설정한 이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라 생소하시거나 이론적인 부분이 많겠지만 편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 및 목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의 시각적인 특징을 함께 인풋으로 하고 이 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비전 앤 랭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멀티모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 앤 랭귀지 태스크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서로 다른 속성의 논리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림의 왼쪽 캡셔닝 태스크 예시를 보시면 이제 강아지가 프리즈비를 잡기 위해서 뛰어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가 프리즈비를 잡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디텍션 모델이 오브젝트 간 관계를 잘 고려하지 못해서 정확한 문장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이 VQA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키는 다리로 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어텐션이 다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원인은 이제 자료의 왼쪽 부분처럼 기존 디텍션 모델은 커먼 센스, 즉 상식 없이 관찰로 인한 편향을 가진 채로 피처를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 이제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이미지 데이터는 그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화장실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디텍션 모델은 이제 화장실 내에 사람이 없는 데이터만 관찰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사람과 화장실 간의 연관성이 작다는 피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기존의 모델에 이러한 커먼 센스를 포함한 피처를 생성하는 VCRCNN을 접목한다면 비전 앤 랭귀지 태스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팀원 모두 멀티모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NLP 분야로의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배포하거나 상용화하기보다는 연구 목적의 방향성을 가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모델에 VCR-CNN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비전 앤 랭귀지 태스크 중 하나인 VCR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서 연구를 진행,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논문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내용들을 소개하는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먼저 저희가 주요 태스크로 삼았던 VCR 태스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질문에 따른 답과 근거를 말하는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모달 분야에서 중요한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VCR 태스크는 이제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이미지와 그리고 질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퀘스천 앤서링, 그리고 답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얘기하는 저스티피케이션 태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 두 단계가 완성이 되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정답과 근거를 모두 말하는 홀리스틱 세팅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가 주어지고 Why are person 1 and person 3 shaking hands?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답과 근거를 적절히 고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CR 태스크와 같이 멀티모달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제 비전 앤 랭귀지는 이제 논리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우수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로 VCR-CNN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디텍션 모델은 이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와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을 잘 예측하는 방향으로만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where
그리고 클래스에 해당하는 왓에 대한 논리지만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RCNN에서는 이제 Y에 대한 논리지, 즉 커먼 센스를 가지는 새로운 피처인 VC 피처를 생성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터는 이제 비전 앤 랭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의 한 종류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용해서 프리트레인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에 연관된 텍스트 정보를 담아내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VCRCNN은 이제 어떻게 커먼 센스를 학습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VCRCNN은 이제 두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관찰로 인한 편향을 제거한 VC 피처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두 오퍼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그림의 예시를 통해서 두 오퍼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모기의 개체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소비량과 모기의 개체수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스크림 소비량과 모기의 개체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이제 기온이 증감에 따라서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X와 Y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교란 요인인 Z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관계를 spurious correlation, 거짓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온처럼 이러한 거짓 상관관계를 유발하는 교란 요인을 confounder라고 합니다. 따라서 X가 Y를 예측할 때, 즉 앞의 예시에서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모기 개체수를 예측할 때 이러한 교란 요인이 앞서 보셨던 Z는 기온이 될 텐데요. 교란 요인인 기온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란 요인 Z를 제거하고 X와 Y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왼쪽의 그림처럼 이 오른쪽에서는 X와 Z 간의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이제 관찰로 인한 편향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X와 Z의 관계는 두 오퍼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오퍼레이션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borrow G from other images, 현재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는 오브젝트를 독립적으로 가져옵니다. 본 그림에서는 Z는 싱크, 핸드백, 체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put them around X and Y, 데이터의 X와 Y인 펄슨과 토일렛의 근처에 두고 펄슨과 토일렛의 근처에 Z를 주게 되고 Z가 주어졌을 때도 여전히 X가 Y의 존재를 유발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현재 이미지에 없는 Z를 빌려와서 X와 Y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찰로 인한 편향을 줄이게 됩니다. VCRCNN의 모델 구조를 보시면 이제 다음 부분에서 두 오퍼레이션이 수행됩니다. 미리 정의해둔 컴파운더들의 집합에서 컴파운더를 독립적으로 가져와서 두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기존 이미지 피처와 컨캣함으로써 VC 피처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예를 들어서 2048차원의 기존 이미지 피처에 1024차원의 VC 피처를 컨캣함으로써 3072차원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의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이는 학습 시 연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델의 스케일을 유지하거나 줄여서 성능을 향상시킬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고, 저희는 이러한 방법을 유니터의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니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인풋으로 하는 벌트에 기반을 둔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는 임베딩 레이어와 그리고 멀티레이어 트랜스포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벌트 기반인 모델인 만큼 유니터는 프리트레인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니터의 프리트레인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인튠에 사용하는 데이터 외에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는 퍼스트 스테이지 프리트레인과
그리고 파인 튠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세컨드 스테이지 프리트레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이처럼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그리고 파인 튠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한 번 더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함으로써 더욱 높은 성능을 내는 모델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파인 튠에 진행할 VCR 데이터셋에서 VC 피처를 추출해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니터에서는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태스크가 존재하지만 저희는 MRFR이라는 태스크에서 모델이 VC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태스크를 이용한 이유를 세부 과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RFR이라는 것은 마스크드 리지언 피처 리그레션이라는 뜻인데 이 세부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15%의 이미지에 랜덤하게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후 마스킹된 이미지가 이제 마스킹된 이미지 피처가 유니터를 거치면서 텍스트와 함께 연산을 수행하고 마스킹된 부분의 값을 예측하도록 리그레션을 진행합니다. 이때 리그레션의 목표인 타겟 값이 이제 마스킹 되기 전에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피처입니다. 결국 MRFR에서는 이제 본 리그레션 과정을 통해서 타겟 값인 오리지널 이미지 피처와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마스킹된 부분의 값을 예측하면서 타겟과 연관된 리지언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MRFR의 타겟 값을 VC 피처로 변경한다면 이제 유니터가 리그레션을 수행하면서 VC 피처를 최대한 닮아가도록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Y 놀리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VCRCNN 같은 경우에는 MCAN과 같은 과거 모델에만 VC 피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유니터와 같은 최신 모델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존 이미지 피처에 VC 피처를 컨캣하여서 사용하였는데요. 논문의 저자 역시 단순히 컨캣하는 방식이 아니라 VC 피처의 창의성 있는 활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터의 경우에는 이미지 피처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Y 놀리지를 가지는 VC 피처가 아니라 왓이랑 웨어에 관한 놀리지를 가지는 기존 이미지 피처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VC 피처를 유니터에 적용해 본다면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VC 피처를 유니터와 같은 최신 모델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 컨캣 방식이 아니라 VC 피처의 창의성 있는 활용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유니터에 적용할 경우에 성능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유니터의 MRFR 태스크에서 VC 피처를 이제 타겟으로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과정을 더욱 구체화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 피처를 이용한 이제 유니터의 프리트레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VCR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선 이제 그림과 같이 이미지 내에 이런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VCR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를 추출하는 RPN,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바운딩 박스의 추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니터가 추출한 바운딩 박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바운딩 박스의 경우에는 이제 박스의 각각 양쪽 대각 끝점이 추출되게 되고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추출 가능하기 때문에 4x2n 형태의 MPY 파일로 따로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VCR-CNN을 이용해서 VC 피처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앞서 추출한 바운딩 박스를 VCR-CNN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VCR-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넘겨준 VCR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과정만 거치게 되면 이러한 VC 피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추출된 VC 피처는 1024차원의 벡터이고
기존 2048차원이던 기존의 이미지 피처보다 작은 디멘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VC 피처를 MRFR의 태스크의 타겟으로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먼저 15%의 비율로 이미지 피처에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2048차원이었던 오리지널 이미지 피처가 유니터의 임베딩 레이어와 그리고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치면서 768차원 벡터로 변환되어 있었습니다. MRFR 타겟 같은 경우는 앞서 드렸던 것처럼 VC 피처가 1024차원이기 때문에 768차원의 벡터를 1024차원의 벡터로 리그레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리그레션 결과와 실제 타겟인 VC 피처의 비교를 위해서 마스킹된 부분만 선별해서 VC 피처의 타겟을 준비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타겟인 VC 피처와 그리고 리그레션을 통해 예측된 프레딕션 피처 간의 MSE를 계산해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흐름도를 통해서 이제 프리트레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존 2048차원의 오리지널 이미지 피처는 이제 유니터의 임베딩 레이어와 멀티레이어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리고 마스킹 과정을 통해서 768차원의 다음과 같이 768차원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때 MRFR 타겟인 이제 1024차원의 VC 피처를 맞추기 위해서 이 768차원의 마스크드 아웃풋을 1024차원으로 이제 리그레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타겟인 VC 피처와 리그레션 결과인 프레딕션 피처 사이의 MSE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MSE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니터는 VC 피처의 Y 놀리지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저희는 본 방법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VCR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작업 환경과 VCR 데이터셋인 무비클립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GPU를 할당받아서 사용하였고 이제 해당 서버의 도커 환경에서 모델 학습과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GCP 할당이랑 GPU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코레프로에다가 VS 코드를 연동시켜서 디버깅과 다른 작업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VCR 데이터셋인 무비클립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비클립 데이터는 2000년대 전반에 광범위한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VCR 태스크의 경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답과 근거를 말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모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데이터도 이미지 DB와 그리고 텍스트 DB로 나눠져 있는데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이제 이미지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이 각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미지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연결을 위한 이미지 파일 이름 그리고 질문이 다음처럼 토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CR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처럼 이제 4개의 보기 중에서 올바른 정답을 고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4개의 후보 답과 그리고 실제 정답을 알려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근거 같은 경우에도 4개의 후보 근거와 그리고 실제 근거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8418개의 트레이닝 셋과 9929개의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9555개의 테스트 셋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하나의 이미지에는 평균 2.6개의 질문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보시는 것 같이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 그리고 그에 따른 후보 근거, 실제 답 그리고 후보 답들 그리고 실제 답, 그리고 후보 근거, 그리고 실제 근거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최종 실험 결과입니다. 앞선 MRFR 태스크에서 이제 타겟을 VC 피처로 대체하는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VCR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제 모델은 유니터 베이스 모델 구조를 사용했고, 이제 세부 구조와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 결과 이제 다른 로스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로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MRFR에서 0.19나 로스를 낮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곧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있을 때 이제 VC 피처가 더 오리지널 이미지 피처보다 더 학습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VC 피처가 이제 멀티모달 분야에서 이미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피처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VC 피처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한 결과인 이제 프리트레인드 유니터 모델로 VCR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튠을 하였습니다. 이제 VCR 데이터셋의 무비 클립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하였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과 각각 테스트 셋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VC 피처를 활용하였을 때 왼쪽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 앤서링 분야에서는 0.6%,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0.3%, 그리고 홀리스틱 세팅에서는 0.6%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또한 이제 순서대로 0.5%, 0.1%, 그리고 0.6%의 성능 향상으로 그 경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저희가 제안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인퍼런스한 결과입니다. What is man doing? 이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오리지널 피처로 프리트레인한 경우에는 불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trying to kill other people이라는 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VC 피처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어둡다라는 커먼 센스를 이용해서 불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상황임을 he is helping other people이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이제 또한 오리지널 피처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합하지 못한 근거를 말하게 되지만 VC 피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 근거를 얘기하게 되는 저스티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적절히 근거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퍼런스 결과입니다. Why does man need to kill a woman? 이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오리지널 피처로 프리트레이닝한 경우 woman is old라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VC 피처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경우에는 근처에 이제 소파에 대해서 적절한 캐주얼리티도 이제 커먼 센스를 만들기 때문에 여자가 자고 있던 상황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woman has fallen asleep이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피처는 잘못된 답변으로 적절한 근거를 내지 못했지만 VC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셔널로 남자의 다리에 걸쳐 있는 것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최종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MCAN과 같은 이전 모델이 아니라 VC 피처를 현재 VCR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이제 유니터에 적용함으로써 최신 모델에 대한 적용 사례를 새롭게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델의 스케일을 늘려서 연산량을 증가시키는 단순 컨택 방식이 아니라 이제 MRFR 태스크에서 2048차원이던 기존 이미지 피처를 1024차원의 VC 피처로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축소된 스케일의 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 보다 효율적인 VC 피처의 적용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앞서 보여드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의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구 방향입니다. 저희는 VCR-CNN에서 이제 VC 피처를 만드는 방식인 두 오퍼레이션은 이제 VCR-CNN 외에도 CATT와 같은 최근 멀티모달 분야 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오퍼레이션을 유니터에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적용해서 성능 향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여러 버전을 테스트를 해봤고, 그중에서도 이제 특정 버전에서 성능 향상을 최근에야 발견하게 돼서
현재 논문과 발표 자료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한 저희의 프로젝트 전 과정과 코드는 이제 각각 노션과 깃허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발표 자료 마지막에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한 논문의 일부분입니다. 저희의 원래 목표가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논문을 작성을 하였고, 이 논문 역시도 다음 페이지에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 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URL을 통해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멀티모달 팀의 발표를 마치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티모달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멀티모달 분야에서 기존 태스크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성능을 이끄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신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혹시 멀티모달 팀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GCP에서 GPU가 포함된 서버 이용 시에 금액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멀티모달 팀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했었던 14기 정연석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좀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크레딧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벤치마크 데이터를 한 번에 트레인을 하고 유니터 자체도 버트 기반의 모델이다 보니까 네, 좀 실험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되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셔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혹시나 이제 연구 목적의 프로젝트를 앞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이제 GPU를 좀 더 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연성님께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도화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모델이 다소 무거울 것 같은데 이후 서비스를 위한 경량화도 가능한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 모델이 이제 무겁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한 방법론이 경량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진행한 실험 자체가 일종의 그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따로 두고서 티처 모델인 VCR-CNN에서 그 스튜던트 모델인 유니터한테 널리지를 저희가 주입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축된 VC피터라는 논리지를 유니터한테 저희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경량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버트 기반의 모델이어서 여기서 이제 더 경량화를 시키려면 버트를 이제 기존에 경량화 시켰던 방법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파라미터 튜닝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아까도 보셨다시피 한 번 실험하는데 제가 RTX 2080 Ti 두 개를 썼었는데요. 그래도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튜닝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해보자,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해보자 이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한 6개, 7개의 아이디어를 검증해보고 하나 정도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파라미터 튜닝까지 하기에는 이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것이 어려워서 논문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그 프로젝트 결과물들 링크들 혹시 유튜브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나머지 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 볼 수 있게끔. 지금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실까요?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논문을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리고 리서치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링크를 올리고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어려움 이거는 논문을 작성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뭐 어떤 어려움이 조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뭐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딱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건 없어서 그냥 어떤 식으로 했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뭐 해외 논문 쓰거나 대체적으로 논문 쓸 때 오버리프라는 걸 써요. 유튜브 댓글에도 제가 좀 남겨드릴 텐데요. 네, 이 오버리프를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 뭐 간단하게 어떤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들이 이미 있어서 저희가 사실 거기에다가 글만 작성하면 되는 수준이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잘 아실 만한 드로우 IO를 저희가 써서 그림들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학회 제출을 목표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후속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과만 괜찮다면 앞으로 진행하는 후속 연구가 제가 8월 말인가에 트리플 AI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제출을 해볼까도 고민 중이긴 한데, 그건 이제 성능이 뒤따라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멀티모달 팀이 댓글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멀티모달 팀 발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